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G20 선행지수 이게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관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우리 수출 증가하고 코스피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G20 우리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수출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G20이 정상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공 주도로 정상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다자주의 및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기후 에너지 전환 문제인데요. 미국이 세계 기후 협약에 특히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아직도 석유를 더 써야 된다. 그런데 기후 에너지 전환 문제 이것도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습니다.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확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선언문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개도국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중요 광물 산업 가치 사슬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도 G20 정상회담에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앞으로 대응 방향이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G20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G7이나 쿼드, 그 다음에 오커스 이런 걸 중심으로 동맹 이런 거를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 이런 공급망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더 가속할 것 같고요. G20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 에너지 G20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에서 석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국 부채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의 책임을 좀 더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G1입니다. 그래서 G20도 관계없고 G7 혹은 G2 미국 중국하고 G2라고 그럽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것은 소위 미국을 이대하게 마가를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1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G1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을 좀 표시하고 싶은데요. 미국 경제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AI 혁명으로 좋은데요. 그런데 미국이 3A에서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AI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주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부자들의 부가 늘어나면서 소위 부자들이 소비하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거품이 아닌가, 주식시장 가대평가됐다. 그 중에서 세계 A 중에서 하나가 문제되면요,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화됐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G1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미 남아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 세계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여기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가 G1보다는 G0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크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축소되고요.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 다음에 아시아 북쪽에서는 중국, 남쪽에서는 인도, 이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서로 커가면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근데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죠. 과거에 미국이 세계 경찰국과 정원사 노릇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세계 정치 상황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는데요. 미국의 힘이 축소되면서 지정학적 문제는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힘 축소가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1, 4월 주요 25개국 대상으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경제 대국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국이 41%, 미국이 39%로 나왔어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국이 경제 강국이다. 미국보다도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처음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유럽 쪽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 사람들은 중국이 63% 경제 강국이다. 미국은 25%밖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61%, 23%로 중국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 개최된 곳에도 보니까 중국이 42%, 미국이 33%로 주로 유럽, 남아공, 아프리카 쪽에서 중국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강국이다. 비율이 8%밖에 안 됐고요. 미국이 86%로 세계 여론조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역사적 측면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은 세계 여론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미국의 역할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죠.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앞으로가 AI에 따라 가지고 국가별 그다음에 국가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50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AI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소위 335인데요. 잠재 성장률 3%, 그 다음에 AI 3대 강국, 5대 국력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I 3대 강국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골고루 발전돼야 된다. 공평하게 AI 혜택이 분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원자재 같은 거 지금 서로 중국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공급망 공정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1950년, 60년대 초반까지 다른 나라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커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 세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40%, 적게는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런데 우리 수출은 G20 선행지수 한 1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G20 선행지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G20 선행지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 G20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상반기에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 그러나 3분기에는 1.7%까지 많이 올라왔죠. 물론 내수,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G20 선행지수와 함께 우리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G20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G20에 선행하는 게 우리나라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G20 선행지수에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세계경제 풍향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내년까지는 상승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G20 선행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마 우리 경제가 내년까지는 확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1.0% 성장하지만요. 내년에는 한 1.9%, 일부에서는 2%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우리 수출 증가하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2% 안팎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20 선행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G20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우리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코스피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7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우리 수출 증가하고 코스피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G20 선행지수와 코스피하고 거리가 이렇게 벌어진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G20 선행지수 증가하면서 코스피도 상승하는 것은 방향은 맞는데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요인이 있었죠. 정시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앞으로 배당소득세 분리하겠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거 법안을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 모색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리가 벌어진 만큼 어느 정도 코스피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D G20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한국 선행지수가 내년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 G20 선행지수 상승하고 주가지수도 내년까지는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매월 한 10일 전에 발표되는 G20 선행지수 이게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관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일 개강하는 실전투자교실 겨울학기에서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관점과 유망산업 그리고 ETF를 함께 학습합니다. 저와 함께 시장 흐름을 함께 해석하고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